수준 미달의 연주는 1위로 인정하지 않아 총 62회의 대회 중 단 29명의 우승자만 발표한 이탈리아 부조니 콩쿠르. 부조니 콩쿠르는 이탈리아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페루치오 부조니를 기리기 위해 1949년에 만들어진 대회입니다. 이 세계적인 콩쿠르에 얽힌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5년 결선 2라운드. 한 피아니스트가 열정적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대 위로 검은 박쥐가 날아듭니다. 환기구를 통해 경연장으로 들어온 박쥐는 연주자 눈앞으로 휙 지나가기까지 하며 집중을 방해했는데요. 놀랄만도 하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음악에 심취해 연주를 이어갔죠. 박쥐는 무려 30분 동안이나 연주장을 배회하며 파닥거렸지만 그녀의 선율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놀라운 집중력과 뛰어난 연주를 선보인 그녀는 그해 부조니 콩쿠르에서 15년 만에 나온 1위 우승자가 됩니다. 사실 이 콩쿠르는 1위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 음악 천재들이 매년 도전했지만 최근 15년간 우승자가 없었기에 심사위원들이 1위를 선정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이런 콧대 높은 심사위원들까지 탐복하게 한 것입니다. 심사위원장 웨르크 데모스는 이 시대에서는 사라졌다 생각했던 음악성의 자연스러움을 그녀에게서 발견했다는 극찬을 합니다. 부조니 콩쿠르 최초의 아시아인 우승자. 그녀는 바로 한국인 문지영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녀의 나이 20살 때 일이었습니다. 문지영 씨의 어릴 적 별명은 피아노 없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피아노를 구입할 수 없었기에 생긴 별명이었죠. 장애를 가진 그녀의 부모님은 장애인 부부의 자녀라고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늘 걱정했다고 합니다. 뭐라도 가르치고 싶었던 마음에 어려운 형편을 쪼개 7살 무렵 피아노 학원을 보냈는데 이것이 아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피아노가 너무 좋았던 아이는 교회와 학원을 전전하며 하루 8시간씩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실력이 느는 아이를 보며 어머니는 때로 겁이 났다고 합니다. 음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뒷바라지를 해주기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가난을 원망할 법도 한데 아이는 기초수급자 부모님이 어렵게 보내준 피아노 학원만으로도 감사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종이에 건반을 그려 넣어 상상 연주를 하던 아이는 11살에 출전한 선화 음악 콩쿠르에서 대상을 거머쥐며 선화예중 수석 입학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정 형편 때문에 포기하고 홈스쿨을 선택해 검정고시로 중고교 과정을 마칩니다. 문지영 씨는 당시 하루에 10시간 이상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운 손가락이 부르트고 손목이 마비될 정도의 고통에도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중학생 시절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2009년 현대차 아트드림 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폴란드 루빈스타인 청소년 국제 콩쿠르 공동 1위, 2012년 독일 에틀링겐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1위를 거머쥐죠. 그녀의 천재성을 알아본 한예종 김대진 교수에게 레슨도 받을 수 있었는데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레슨을 위해 고향인 여수와 서울을 오가는 차비로 썼다고 합니다. 문지영 씨는 불편한 다리로 목발을 짚고 전남 여수와 서울을 한 달에도 몇 차례씩 자신과 함께 왕복했던 어머니를 보며 힘이 들 때마다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사연을 접한 기업에서 도움의 손길도 이어집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한국매세나협회를 통해 2009년부터 5년간 그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부영그룹은 그녀에게 거주할 집을 지원해줬죠. 한국예술종합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한 후 문지영 씨는 주요 국제무대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2014년 일본 다카마스 국제피아노 콩쿠르와 스위스 제네바 국제콩쿠르에서 1위를 하고 부조니 콩쿠르에서 정점을 찍었죠. 제네바 콩쿠르 또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문지영 씨가 피아노 부분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처럼 국제적인 콩쿠르 우승자가 피아노가 없이 종이 건반으로 연습을 했다는 걸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음악계의 신성으로 굵직한 국제무대에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된 그녀. 피아노 여제 마르타 아르에리치의 행보를 닮은 연주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19년 10월엔 영국의 권위 있는 공연장인 위그모어 홀에서 데뷔 독주회도 가졌습니다.
런던의 비평가 크리스토퍼 엑서워시는 한국에서 온 신인 피아니스트가 런던을 휩쓸었다며 지적이면서도 자유롭고 기품 있는 연주라고 극찬하기도 했죠. 문지영 씨는 작곡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연주한다고 합니다. 작곡가들이 남긴 영혼을 악보에서 읽어내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늘 고민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인지 많은 전문가들이 그녀의 연주가 요즘 피아니스트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문지영 씨의 스승인 김대진 한예종 음악원장은 요즘 피아니스트들의 연주는 화려하고 자극적이지만 문지영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처음 들었을 땐 인상 깊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곧 타고난 음악성으로 놀라게 하는 연주라고 말하기도 했죠. 최근 문지영 씨는 국제무대 경험을 쌓으며 세계적 음악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곳곳의 무대에서 이미 이름을 알렸고 스승인 김대진 교수와 슈베르트 작품집을 내기도 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클래식 영재는 부모의 전폭적인 지지와 재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클래식 하면 금수저, 음악가 집안 출신, 해외파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런데 최근 클래식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치러진 대형 국제 콩쿠르 우승자를 보면 한국인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금수저가 아닐 뿐더러 외국에서 음악을 배우지 않은 순수 국내파이기도 하고요. 한국인 최초로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해 큰 화제가 된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대회 전까지도 50년이 넘은 보급형 피아노로 연습한 걸로 유명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프랑스로 유학을 가기 전까지 국내에서 음악을 배웠고요. 차이콥스키 콩쿠르 성악 부문 3위를 차지한 바리톤 유한승 씨는 초등학생 때 파바로티의 CD를 듣고 성악가의 길을 걸었지만 입시 레슨비 외에는 콩쿠르 상금으로 스스로 유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손여름, 김선욱, 임동혁 씨 모두 그들의 가능성만 보고 후원해준 기업 덕분에 국내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 기량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국내 메세나 활동으로는 금호 아시아나 문화재단의 금호 영재 콘서트가 특히 유명한데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비롯해 수많은 국제 콩쿠르 본선 진출자가 모두 금호 영재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는 1998년부터 14세 미만 음악 영재를 선발해 독주회를 여는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1000명이 연주회를 가졌다고 하죠. 유망한 연주자에겐 콘서트홀 대관료, 홍보비, 항공권 등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값비싼 명품 악기도 무상으로 대여해주고요. 또한 한예종과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같은 곳에서 형편이 어려운 영재를 위한 교육과 기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영재교육원은 영재를 선발해 방과후나 주말 수업을 이용해 육성하는 곳으로 2008년부터 교육비가 전액 무료인 국립기관이 되었습니다. 이곳을 통해 오늘날 세계적 수준의 기량을 뽐내는 음악 인재들이 배출됐고요. 클래식 본고장과는 먼 우리나라에서 돈 있는 집 자식이나 예술을 한다는 통념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한 국제 콩쿠르들이 개최될 경우 제2의 조성진, 제2의 문지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콩쿠르 결선에 오른 한국인 음악가만 해도 70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무척 고무적인 일입니다. 현재 세계 3대 콩쿠르라 불리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18명, 쇼팽 콩쿠르의 15명이 본선에 진출했고 부소니 콩쿠르 8명, 베토벤 콩쿠르 7명 등 자랑스러운 한국 음악가들이 결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클래식 음악계를 놀라게 한 국내파 음악가들의 쾌거. 이처럼 한국인 음악가들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젊은 거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